제가 처음에 이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덕진 교무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했더니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다른 교당 다 하지 않나. 네, 저는 사실 참고로 주로 기관 교육 현장에 근무를 하다가 교화 현장으로 가서 이게 교화를 직접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화 현장을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그 발표 의뢰를 받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교화단 운영을 제가 가서 만들고 진행해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가기 전 이전 교무님인 자타원 김자경 교무님께서 교화단 조직되어 있는 그 조직을 잘 교화단 회가 잘 되도록 체계화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발표를 제가 거부하는 것은 그동안 십수년간 교화하셨던 교무님들의 노고 그리고 저희 교도님들이 십수년간 정말 빠지고 싶어도 마음 챙겨서 단에 참석하고 공부하고 한 그 노고가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봐야 되겠구나. 우리 교도님과 이전의 교무님들이 이렇게 해오셨음을 그래도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사실 다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 사진은요 올해예요. 올해 원기 104년 6월 29, 30일 1박 2일로 교도 법의 단계별 훈련을 여기 상주선언에서 했어요. 상주선언에서 하고 종고사님을 아련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장흥교당이 올해 봉불 40년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기획을 해서 했고요. 저는 이 교화단을 통해서 교화의 판을 벌려가고 공부의 판을 벌려가고 사업의 판을 벌려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서 장흥교당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습은 장흥교당의 현재 모습이에요. 이쁘게 생겼죠? 예, 이렇게 잘 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 그러면 어딘지 잘 모르세요. 장흥에 산다 그러면 장성에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장흥은 이 아래에 이렇게 정말 그 서남쪽 광주 아래 보성, 강진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씻고 찾아봐야 있는 그러한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교당 그 지역은요 군 단위 2만 5천 주민, 농어촌 소도시예요. 장흥하면 정동진이 아닌 정남진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편백숲이 있는 우드랜드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물축제, 여름이면 물축제가 유명하고요. 동학 최대 격전지인 석대들이 유명합니다. 이러한 곳에 유형기관이 원광대학교 장흥통합한방병원이 함께 있습니다. 관리 교도수는 125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교화 단원 수, 법회 출석 수는 30명 정도입니다. 많이 오면 3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회에는 이 정도 참석을 합니다.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도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 교도들이 사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청소년 교도들을 좀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까 1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교당을 이제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지가 600평, 영건평이 190평이에요. 상당히 큽니다. 근데 1층은 예전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기 100년 정도의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불교 신문에서 이 교화단에 대한 취재를 해 가셨고요. 자세한 내용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교화단은 교당 운영의 원동력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모든 것이 교화단으로 시작합니다. 청소며 또 그 공양, 사축이자 공양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화단으로 시작해서 교화단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건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와는 좀 상반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당은 하나의 교당으로서 운영을 해 가려면 공부와 교화와 사업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희 교화단 편성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일반 법인단까지 해서 청소년단까지 해서 6단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자경 교무님께서 조단은 6대 교무님께서 하셨고요. 자경 교무님이 이걸 체계적으로 단 활동을 하는 법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체계를 잡아주셨어요. 단 운영에 대해서 체계화를 시키신 분은 자경 교무님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체계화를 시켰냐? 이 단회하는 모습입니다. 야외 단회를 하기도 하고 교당에서 단회를 하는 모습인데요. 매월 단별 단회 날짜를 정하고 반드시 교무가 참석합니다. 반드시 교무가 참석합니다. 단원들끼리만 모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교화단 마음공부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단회 날짜가 정해지면 회보에 반드시 넣어줘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보에 넣어주고 교화단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공부 교재,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를 활용해 그 식순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단장이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이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를 우리 교도님들이 단회 전에 다 숙지하고 오세요. 그게 유념사항이에요. 그렇게 다들 유념 조목으로 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은 정정 공부를 잠깐이라도 합니다. 아까 도명교무님 말씀하셨듯이 정정 공부가 사실 좀 어려워요. 교도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그 내용 그대로를 설명을 했을 때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걸 좀 쉽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제에 바탕한 예를 들면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를 한다. 그러면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려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한 거에 대한 회화를 한마디씩만이라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한다는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일기 발표와 상시일기 점검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교도 애경사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요. 뭐 출생이나 결혼이나 열반하실 부모님이나 또 혹시 단원 중에 아프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특황을 점검을 합니다. 잠자는 교도에 대해서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순교를 가기도 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천도제들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어느 단에서 교도님들이 교무님 우리 교도 한 분이 좀 오래 쉬었는데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도님들과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오신 교도가 한 분이 계세요. 할머니 교도신데 그 할머니 교도가 나오셔가지고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지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화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견 제출 및 안건을 파악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화단의 기능 중 하나는 의견 제출을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당을 발령받았을 때 교당 상황 파악을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미 그 서류로는 되어 있지만 교도님들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교당의 어떤 그 숨겨져 있는 문제점들이 파악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단회에 들어가서 그러한 실마리라도 나오면 이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어떻습니까? 누구 교도님은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우리 교당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교화단이. 그리고 마무리는 다음 단의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 교화단 회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4가지 정도로 교화단 단회를 통해서 우리가 판을 벌려볼 수 있는 것이 4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음 공부입니다. 실제로 교도님들은 교당에 오는 이유가 예전에 요구 조사를 해보면 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누구한테 해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내포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회에 와서는 우리 남편이 어땠네, 우리 시부모님이 어땠네, 우리 또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네 라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해소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속 깊은 공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경우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정 공부나 일기 발표 등을 통해서 일상적인 그 어떤 스트레스 경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마음 공부의 소재가 돼요. 소재가 되어서 충분히 나눌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꺼낸 이야기가 문답 감정에 되어서 부부 간의 문제, 시댁 간의 문제, 단원 관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교도님은 시누이와 굉장히 나쁜 관계에 있는데 시누이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가 좀 마음을 힘들게 하면 좀 참기도 해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아프면 가서 보살펴 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특성을 좀 놓고 그렇게 했더니 시누이와 굉장히 이제는 친밀해지고 시누이가 이제는 감사하다,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수준까지 지금 갔거든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화단의 시간에 주변에서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와서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의 남편이 180도로 지금 변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교도님의 얼굴이 꽃이 피십니다. 이렇게 해서 문답 감정을 잘하는 그 시간에 교화단회라고 하는 시간에 그래서 교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냥 교도님들 간에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 공부 정도가 점검이 안 되고 방법도 잘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한 이 교화단은 플랫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딜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정거장을 거쳐야 되듯이 그 목적을 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정거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화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정 공부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교화단 활동은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교리에 대한 공부는 체계가 아직은 잡혀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아직은 좀 어려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다짐한 것이 교리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화 단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그 감정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마음의 원리라든지 대소유무의 이치라든지 12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요. 그러면 교무님 그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아낍니다. 설교 때 하겠습니다라고 법회에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교화단을 하다 보면 교리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유발이 되죠. 그때 이제 설교 때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해주고 본문을 소개하고 예화 등을 통해서 이해를 돕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화단회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 교리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성찰이 되고 마음을 챙겨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화 사업이에요. 교화 사업. 모든 교당은 운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작년에 부임을 했는데 숙제가 많았어요. 지붕 설치,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누수로 인한 지붕 설치, 주차장 확장 공사, 도배, 도시가스 연결 공사, 밭관리, 1층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교당의 자금이 그렇게 잘 좀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10수년간 그 큰 교당을 지어서 빚을 갚느라고 전임 교무님까지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참고 절약하면서 빚을 딱 갚고 가셨어요. 제가 와서는 이제는 뭔가를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가는 중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특별한 희사자가 없는 한은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화단을 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를 충분히 의논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단원들과 제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작년 가자마자 천도제가 시작하더라고요. 천도제가 들어와요. 천도제가 들어오고 올해도 5월, 6월까지도 계속 천도제를 지내서 지금 도배까지 완전히 마쳐졌고요. 불가능한 사안도 하나 있었어요. 도시가스 연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저희 교당이 좀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없었어요. 가스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있는 저희 교당만 가스를 연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교도님들의 염원이 너무 간절하고, 저도 그 염원이 너무 간절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사가 돼서 9월 26일에 개통이 됩니다 지금. 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제 장기 목표를 세워서 또 같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화단이라고 하는 건 소통의 장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서로 이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서 뭔가 이루어내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것이 바로 교화단의 저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자는 교도도 이렇게 깨워서 법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잠재 교도들을 불공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교도님들이 법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통은 교무님이 대체적으로 설교를 하고 법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참 전임 교무님이 정말 잘하고 가신 점이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화단 보고 법회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월 마지막 주에 단별 교화당 활동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단별로 이번 달은 우리가 어떻게 교화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회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하듯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5단이 돌아가면서 모두 합니다. 모두. 그런데 갔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몇몇 교도님은 교무님도 바뀌셨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합니다. 이거는 절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단은 제가 좀 요약해서 발표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보다는 굉장히 발표의 질이 확 높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교도님들이 와 하고 박수 치세요. 그래서 발표를 준비함으로 통해서 깊은 공부의 기회를 만난다는 교도님이 계세요. 발표를 하다 보면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는 게 상당히 공이 들어갑니다. 어떤 교도님은 이걸 교화단회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걸 서너 번을 들으신대요. 서너 번을 들으시면 그냥 흘러가던 이야기가 딱 잡힌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입교도이신데 원불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버리셨어요 지금. 예. 보통 단회를 하면 저희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이상을 해요. 그러면은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흘러버리면은 너무 아까운 그냥 에너지 낭비인데 이것을 차곡차곡 저희는 정리한 내용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공유를 하는 거죠. 우리 단에서만 있는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깊은 이야기가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공유가 되다 보면 단끼리 서로 경쟁이 돼요. 우리는 좀 더 잘해야 되겠는데 이런 이제 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에서 야외 단회를 했다 그러면 우리도 야외 단회를 한번 가보자. 영화 단회를 했다. 영화 단회를 한번 가보자. 이러한 그 어떤 조금 활성화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요. 단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회 보고서 양식을 보면 단장 중앙, 단회일, 단회 장소, 다음 단회 날 장소, 그리고 마음 공부 내역을 누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정정 공부는 무엇을 했는지, 회화 공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회화를 했는지를 적고요. 그리고 각자 말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박원경님은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쭉 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일기 발표한 것도 들어갑니다. 어떤 간략하게 일기 발표한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정리자가 이달의 핵심은 이러한 것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당에서는 단별 연간 계획과 결산을 연말에 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결산 어떤 단회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단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단별로 하게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욱 공부하고 교화하는 교화단을 위해서 과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쨌든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와 교화에 있어서 기초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단은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적 분위기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회가 잘 안 되는 단은 단장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 단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9월 1일에 교화 협의회를 했어요. 교화 협의회를 통해서 연령대별, 특성별 단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를 좀 특성화하게 하고 젊은 세대 교도 자녀들을 조금 교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새로운 교도 및 청소년 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장 중앙을 위한 특별 포상 훈련 기회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가장 애쓰는 분이 회장님도 애쓰지만 단장 중앙님이 늘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좀 불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화단 운영 지침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교화단 운영 지침에 바탕해서 교화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융복합, 통합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도명교무님과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공부해야 되고 교화해야 되고 하는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마음 공부의 나눔의 장, 그리고 문제 해결의 장, 그리고 정보 공유의 장이 되어서 지금 상실의 시대인 환경도 오염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러한 시대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화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무님, 저는 늘상 교화단이 기다려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기다려지는 교화단이 되기 위해서 자원교당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흥교당에서 법대로 실속 있는 교화단 운영을 해주시는 교무님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보통 교무님들이 새로 부임하시면 교화의 패턴을 이렇게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출가 교화자의 그 특성에 따라서 교화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안정감 있게 교화단을 단기간 안에 안정시키고 정착시키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 초반에 교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기존 교무님들께서도 교당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접목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현재 많은 교당들이 일정 규모의 교당이 된다면 교화단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이라고 할까요? 침묵 정도의 단계는 한 10년 정도 저희가 운영해 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는 들어섰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많은 교무님들이 여기에 갈증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내가 가장 먼저 무엇에 공략해야 되는 거지? 이게 교화단 공부가 만약에 기존에 다니시는 교도님들의 내실화에는 기여를 한다라면 이것이 교화의 양적 성장에는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교리 공부에 깊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는 데 있어서 교화되는 어떤 순서나 아니면 방법에서 어떤 부분에 추가 교화자들이 조금 더 공을 들인다면 이 한당 이렇게 안정화된 상태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가서 가장 이 교화단 운영하는데 안정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도움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단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단장님을 거의 10년 이상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단장이 교무예요. 교무처럼 해요. 단원들을 내 가족처럼 챙기고 단원들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무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단장님이 교무 정도에 되는 신신공신 공부심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전임 교무님 해온 패턴을 상당히 흐트러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와 이렇게 호흡하면서 교화단을 통해서 교화하시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단 이제 좀 하나,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평소의 숙제인데, 저게 이제 뭐 단계별로도 뭐 심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것도 뭐 말할 나위 없는데, 풀리지 않은 영원한 숙제는 뭐냐면 왜 청소년들한테는 먹히지 않을까요? 왜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스며들지 않을까? 이 부분은 깊이 좀 그 교화부뿐만 아니라 이건 좀 연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교무님이 이제 청소년들도 교당에 한 10명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평소에 개발하신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시연도 해보시고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그래서 이 청소년 교화에도 교화단을 통해서 뭔가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요.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